네, 박수범의 핫 리포트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이제 한 20분 정도 동안 저희 오붓한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당근 칭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어유가 장중 최고 무려 34%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차트 통해서 어떻게 좀 AS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뭐 SM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었죠. 이수만 회장이 프로듀서로서 자리를 좀 그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SM도 좋았고 뭐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카카오가 좋던데요. 그렇죠. 네. 카카오가 2대 주주가 SM의 2대 주주가 된다라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를 좀 후끈 달아오르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어유 또한 어떻게 보면 SM이 또 자회사로서 뭐 손자회사라고 할 수 있죠.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손자회사로서의 주가 상승 흐름에 좀 영향을 좀 준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런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지금 이제 매출 구조가 너무나 좋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동사를 좀 말씀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48,000원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추세적인 움직임들은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IP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많은 연예인들이 지금 이제 해외 콘서트를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디어유의 매출은 또한 같이 함께 증가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실적적인 좋은 흐름 움직임들, 그 부분들 분명 제가 목표가를 좀 제시하기도 했고 많이 말씀드렸지만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유지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히든주였던 디어유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리뷰해 봤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저희가 뽑은 5가지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증권사에서 오늘도 좀 재미있는 제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토큰 증권, 요즘 시장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키워드인 것 같고요. 2023년의 열쇠는 고주파 장비다. 시총 1조가 보인다. 이건 조금 스몰캡인 것 같고, 고성장주 아까웠다 너로서 의미심장한 리포트 제목도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저는 토큰 증권이랑 아무래도 좀 성장주다 보니까 시장 관심권 안에 있는 게 궁금한데, 매니저님이 고르신 2가지 종목 뭔지 공개가 됐습니다. 미래에셋과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꼽아주셨는데요. 그럼 각각 증권사에서 도대체 어떤 종목으로 이런 키워드를 뽑았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이랑 인텔리언테크. 제이시스 메디칼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거든요. 네. 이 2개 중에 뭐부터 보면 좋을까요? 일단 제이시스 메디칼 먼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뒤에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요, 매니저님. 김충현 그리고 이상원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거고,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 일단 컨센은 좋게 나온 것 같은데, 2023년의 열쇠가 고주파다? 제이시스 메디칼 얼굴 그쪽 분야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피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의료기기를 좀 만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쪽 매출을 좀 상당히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잠시 후에 좀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이시스 메디칼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차트입니다. 매출 비중이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보면 이제 품목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하이프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하이프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 RF의 고주파 부분인데, 이 부분들도 보면 매출이 현재 계속적으로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런 제품들에 대한 소모품 또한 매출에 크게 작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이제 소모품이 조금 늘어나는 분위기와, 그리고 전체적으로 RF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더 좀 안정적인 전체적인 매출 구조를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제약바이오로 치면 파이프라인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분배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나라에서 얼만큼 팔리느냐가 관건이잖아요. 네, 그렇죠. 매출 비중,
네, 뭐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제일 밑에는 이제 국내 매출입니다. 네. 국내 매출은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좀 줄어드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해외 쪽 수출을 보여주면서 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해외 쪽을 통해서 좀 매출을 비중이 좀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올해도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그리고 동사에서 만들고 있는 또 본인들의 브랜드를 달아서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ODM으로도 지금 현재 매출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자의 대리 생산을 통해서 이제 만들고 있다는 부분들, 그 부분들도 실적에는 좋은 의미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뭐 국내보다는 해외 수요가 훨씬 더 많은 것은 그만큼 좀 튼튼한 또 매출 비중을 또 차지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주요 장비 출고 추이를 갖고 오셨는데 이건 왜 중요하죠? 네, 아무래도 이제 장비 출고가 얼마나 좀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냐,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있냐라는 부분들인데, 네네.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뭐 기본이 있습니다. 상승할 때도 있고 좀 판매량이 좀 줄어들 때도 있지만 기본적 베이스 자체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부분들에서 관심이 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아무래도 뭐 우리가 조금 전에 리오프닝에 대해서도 많이 또 얘기를 했지만 뭐 여행이 좋냐, 항공이 좋냐, 뭐 여러 가지 대화를 했었지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이제 야외 활동이 좀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런 수요가 이런 피부 관리 관련된 수요, 의료기기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라는 관점과, 그리고 교체 주기가 있습니다. 이 교체 주기 또한 좀 빠르게 좀 형성되고 있고, 그만큼 제품들의 업그레이드도 상당히 좀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이 시장이 꾸준한 성장성을 보여준다는 부분들에서 제이시스 메디칼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한번 픽을 해봤습니다. 장비를 바꿔줘야 하는 그런 교체 수요 시기와 그리고 리오프닝 또 맞물려가지고 완전 타이밍이 잘 받은 그런 제이시스 메디컬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매니저님이 골라주셨던 종목의 리포트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번엔 인텔리안 테크인데요. 이거는 정의훈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 올해도 고성장은 계속된다. 여기서 말하는 고성장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래도 뭐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에서 이제 전파를 쏘아주게 되면 그걸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그 수신하는 안테나들을 현재 좀 만들고 있고, 그 안테나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판매량을 좀 보여줄 수 있다, 판매량이 좀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관심이 상당히 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인텔리안 테크가 지금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빅 조선소, 전 세계적으로 가장 굉장히 유명한 뭐 현대중공업부터 해서 대우조선해야 삼성중공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드는 대형 선박들이 있는데, 여기에 그 인텔리안 테크의 위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전파를 받을 수 있는 안테나를 현재 좀 납품을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선박 쪽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뭐 지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가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스타링크가 이제 2분기부터 우리나라에서 서비스가 시작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스타링크라면 스타링크에 맞는 또 안테나가 좀 필요합니다. 그 부분들 또한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 원웹, 영국의 이제 스타트업 업체인 원웹 또한 지금 현재 관련해서 좀 안테나 관련된 수주 물량에 대한 얘기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서 요즘 계속해서 부각받고 있는 게 위성, 뭐 AI, 챗 GPT 이런 키워드인데, 우리가 미래에 사실 투자한다는 거는 어떤 실체가 있기보다는 그런 기대감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실적이 진짜 나오고 있는지 그 매출 추이와 실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들고 와 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위성통신 안테나를 통해서 얼마만큼 영업이익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면은 뭐 10.1% 정도의 영업이익률이라면 좀 양호하게 좀 형성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YOY상으로도 영업이익률이 지금 현재 빠르게 지금 개선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들과 그 매출이라는 영업이익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동사에 대해서는 올해도 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내후년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컨센서스는 높아지고 있는,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단위는 다 억 원 단위고요.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다, 증가 추세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연간 실적과 밸류는 어떻게 측정이 돼 있는지
되는지도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여기 한 표로 다 나와 있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네. 보시면 뭐 영업이익도 막 나와 있고 세전이익도 나와 있고 순이익도 나와 있고 뭐 EPS 지금 퍼 그리고 OPM 뭐 MPM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률, 수익률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네. 자 보시는 것처럼 EPS라면 이제 주당 순이익이죠. 주당 순이익도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분위기예요. 좀 늘어나는 분위기고 그리고 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가를 EPS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주당 주가의 수익 비율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숫자가 좀 낮으면 낮을수록 좋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점차 감액할수록 수익률이 좋아짐으로 해서 낮아질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률 OP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감액할수록 정상이었다가 조금 안 좋았던 경우도 있었고 분기별로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좋아지는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순이익 또한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관들보다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네. 정말 장사를 해서 얼마만큼 많은 돈을 제대로 벌었냐라는 부분들 순이익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의 또 뭐라 해야 돼 투자 전략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준을 좀 잡고 있다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순이익이 아무래도 좋아져야지만 외국인들의 투자도 점점 늘어나면서 외국인들의 주가 보유량도 좀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쪽에서도 계속해서 꾸준한 매출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컨센서스의 눈높이는 계속 높아질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동사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인텔리언테크까지 두 가지 종목을 리포트를 통해 분석을 해봤는데요.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 이 중에서 금주의 한금주는 무엇인지 공개해 주시죠. 후자 인텔리언테크를 꼽아주셨네요. 네, 인텔리안테크를 좀 뽑았습니다. 네. 인텔리안테크를 뽑은 이유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감이 오실 거예요. 오늘 뭐 우주 관련 종목들이 너무 잘 가던데 AP 위성이 날아다니는 것 같던데 그리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텔리안테크가 3일 동안 조정받고 오늘 다시 한번 큰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지금 기술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인텔리안테크를 우리가 네. 내일 정도에 대응해도 충분히 우리가 단기 수익을 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희가 인텔리안테크를 네. 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매니저님도 그러면 좀 오늘 좋은 타이밍에 이 종목을 갖고 나오셨는데 근데 이제 여기 투자 포인트 보니까 4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을 하회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이 하회한 거는 이미 좀 악재는 털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 정도의 지금 이제 컨센을 좀 추정치에 비해서 좀 하회했다는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들이 지금 이제 많이 안정화되어 있고 환율 시장도 안정화가 되어 간 흐름들이기 때문에 미달러 대비해서 원화 또한 지금 이제 1,200원대를 유지하면서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4분기는 안 좋았지만 이제부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지나면 지날수록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매니저님 말씀하시는 거 쭉 흐름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관심권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성장주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것 같은데 그중에 오늘의 황금주로 인텔리안테크가 최종 선발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장 시초가에서 대비를 해봐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격 전략 차트 보면서 한번 세워볼게요. 네, 지금 이제 네. 인텔리안테크에 대해서 네. 인텔리안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네. 좀 좋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아무튼 지금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 좀 강하게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좀 들어왔네요. 그렇죠. 최근에는 좀 옆으로 좀 횡보하는 구간이 좀 강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자 2월달 들어서는 좀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단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3일 동안 윗골이 달면서 음봉으로 좀 조정을 좀 받았지만 이평선에 대한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좀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완벽하게 상승 추세를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이제 밑에 이제 좀 나가고 있죠. 자, 매수가는 75,000원에서 76,000원 사이 매수 대응해 보도록 하고요. 자,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7만 원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태경님께서 요즘 박수호 매니저님 잘 맞추셔서 꼭 네. 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네. 황금 종목 바로 인텔리안테크였고요.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니저님 조금 더 가깝게 만나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어디로 찾아가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바로 지금 현재 열려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이 열려 있으니까 저희 사이트로 들어오셔가지고 또 되고요.
그리고 너튜브를 통해서 저 MBN 골드 박수원 매니저라고 치시면은 또 바로 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면 오늘 요즘 시장에 대한 우리가 트렌드를 어떻게 읽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소위 얘기해서 숟가락 같이 얹어야 될지 아니면은 좀 더 아직 움직이지 못한 종목들을 대응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 좀 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후 8시부터 시작되는 박수원 매니저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더 알찬 투자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시간이 10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얼른 인사드리고 또 네. 내일 기약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내일도 증시 상승을 기원하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